검찰이 일단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대통령 내란 수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겁니다. 이로써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은 일단락됐지만 JTBC 취재 결과 수사를 맡아온 특별수사본부장부터 이견을 내는 등 검사들 사이에선 반발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게다가 사건을 맡게 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나오라고 통보한 날이 바로 오늘이었는데 대통령이 아무 반응도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먼저 김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3일 두 차례 검찰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한 답변 마감 시한인 오늘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은 이첩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검찰 특수본과 공수처, 경찰 공수본이 경쟁적으로 발표한 윤 대통령 출석 요구도 이제 공수본 한쪽의 일로 정리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의 말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석 변호사는 어제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당장 출석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의 증거 능력을 두고 다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이첩을 결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에 없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을 해 수사를 진행해도 결국엔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해 체포영장을 위한 내란범죄 사실 구성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 내란 수사 이첩은 수사팀의 상당수 검사들도 모른 채 진행됐습니다. 취재 결과 박세현 특수본부장도 공수처 이첩을 놓고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이견을 보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이첩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훈 공수처장이 만남을 갖고 이첩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검찰 특별수사본부 상당수 검사들은 물론 주요 간부들도 정확히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결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공수처 이첩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이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본 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2차 소환 통보를 하고 체포영장 청구를 대비해 이미 범죄 사실 구성까지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에는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향후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 안에서 당혹감과 반발 기류가 보이자 심 총장은 오늘 오후 박 본부장 등을 불러 이첩 경위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편물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집배원들을 취재해보니 그제는 관저에 들어는 갔지만 20분간 기다리다 전달하지 못했고 어제와 오늘은 문 앞에서 거부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 집배원이 들고 간 건 헌재가 보낸 자료 제출 요구서였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뒤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는 우편물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는 현재 관저의 우편 배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집배원들을 추적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집배원은 첫날은 관저 안에는 들어갔지만 20분 동안 대기하다 내부 관계자가 받지 않겠다고 해서 돌아왔다더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와 오늘은 아예 관저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 입구에서 돌아왔다더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들은 우편으로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 관저로 간 우편물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자료 제출 요구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잇따라 수치 거부란 답변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3번 수치를 거부하면 반송 처리가 돼 요구서들이 헌재로 되돌아옵니다. 헌재가 요구한 자료는 답변서를 비롯해 탄핵 심판에 꼭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대통령에 대하여 12월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 목록,
이 사건 개엄 포고령 1호, 그리고 이 사건 개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료를 보내오지 않으면 오는 27일 열리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해 각종 요구서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탄핵 심판 사건에서 아예 송달이 안 된 사례가 최근엔 없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내일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요구서 송달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전역한 민간인이 햄버거를 먹으며 내린 지시에 따라서 대한민국 최정예 첩보부대가 내란 사태에 동원됐다는 사실이 JTBC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파장이 큽니다. 문제의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6년 전 국군의 날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산 기자가 이 사건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주도한 건 예비역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 정보학교장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을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도망치려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을 계속했습니다. 범행은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직업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며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시켜줬습니다. 신분을 숨겨야 하는 정보사 소속이란 이유로 봐주기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며 양형을 낮춰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12.3 내란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약 일주일 지나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정보사 요원을 투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오늘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